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오늘 10월 18일이네요. 자,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장 분위기 좋은데 먼저 이제 보고서부터 좀 설명해 드리고 제가 또 시장 이렇게 마감할 때 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자동차 이제 관련해서 요새 자동차 업종들 다 목표 주가 낮추는 거 아시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씩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또 오늘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쓴 자료고, 그리고 이제 영국 예산안 수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업황 바닥 잡기 요 내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의 YMTC 낸드 사용 계획 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터 대장주의 불확실성 해소는 뭐 긍정적이다. 하이브한테는 오히려 좀 어차피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악재는 해소된 거죠. 예, 그동안 계속 이게 눌려 있었는데 DL은 이제 지주회사지만 석유화학이죠. 예, 그래서 전우재 연구원님이 KB증권으로 갔나봐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썼고 넥센타이어 유지흥 연구원이 썼고요. 자이에스앤디 이거 읽어보니까 내용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자이에스앤디도 예전에 공부해봤는데 예, 내용 괜찮았고 또 샘 CNS라고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 아시죠? 이분이 이 반도체 회사죠, 이 회사도. 근데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ISC가 어제 별도 기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애플 아이폰 카메라 검사 장비 만드는 기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동차 쪽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전쟁 2차 충격은 이제 유럽발 부품 쇼티지다. 그러니까 유럽이 생산이 많이 줄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전기요금 너무 올라갔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산 감소로 다시 주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의 에너지 비용이 지금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인데 생산할 때 에너지 비용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16배 지금 올랐고 이탈리아가 15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난방이나 페인팅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생산이 줄 것 같고요. 유럽 자동차 생산은 아무튼 최대 40%까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기당 100만 대씩 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선 유럽은 자동차를 분기별로 한 400만 대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300만 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좀 일단 생산이 줄고 또 유럽의 유명한 부품사들 있죠. 뭐 보쉬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이라고 뭐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죠. 그러면 부품사 생산이 또 축소될 거고 이러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쇼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우리 델타 변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감산한 적 있잖아요. 약간 그런 좀 냄새가 나죠. 예. 근데 유럽은 부품을 수출 많이 해요, 사실. 예, 많이 하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해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이거에 이어서 이제 유럽발 부품이 부족해서 예, 이런 좀 감산 우려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자동차 생산이 유럽만큼은 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자동차 업체는 중국에서도 이제 차가 잘 안 팔려요. 이제 중국은 자기네가 차를 만들어서 팔고 BYD가 1등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화에도 지금 대응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는 올해 엄청 팔렸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브랜드 탑10 중에 테슬라 3위, 폭스바겐이 6위일 정도로 유일하고 내연기관차 폭스바겐, 도요타는 아예 대응도 못하고 있고 예, 벤츠나 BMW는 뭐 전기차에선 존재감이 없죠. 예, 그래서 글로벌 매출액 탑 100 부품사 기준으로
원래 이제 유럽 부품사가 사실은 그동안은 미국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더 높았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2000년에 부품사가 47% 점유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13%까지 떨어졌고 유럽은 39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은 유럽이 강자죠.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이 펼쳐지면 유럽의 부품사 위상은 축소되겠죠. 음. 근데 이게 현대 기아한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요. 뭐 나쁜 점은 유럽의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현대 기아도 타격은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유럽의 주요 경쟁사가 많잖아요. 거기가 더 타격을 받으니까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리고 현대 기아 유럽 판매 비중은 아주 높진 않은데 그래도 한 20%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이제 유럽의 생산이 줄어들면 뭐 한국이나 인도 공장에서 수출하면 되니까 대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이제 판매 대수하고 점유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과 멕시코에는 60개의 부품사가 동반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멕시코나 북미, 인도 이런 데 비중이 높은 부품사가 이제 유리한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 주가 많이 올랐죠.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다 급등했어요. 뭐 SL, 성우하이텍이 아까 한 16% 오르더라고요. 오늘 모비스도 급등을 하고 그래서 차 부품사들이 좀 좋았는데 특히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좀 안 좋고 미국은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모든 종목이 다 동반 급락하고 정말 안 좋아요. 얼마 전만 해도 자동차 다 빠졌는데 아무튼 이제 그걸 반영해서 현대차 목표 주가 좀 낮췄고요. 내년에 이익 감소 우려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낮췄다. 근데 주가 빠진 게 더 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가 빠지면 또 목표 주가 뒤늦게 이게 하향되고 주가 오르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동차도 여러 번 그랬어요. 주가 오르면 다시 목표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시 따라가고. 그러니까 너무 목표 주가에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좀 후행적이에요. SL도 목표 주가 최근에 이제 주가 빠져서 낮췄는데 내용은 괜찮아요. 현대차 그룹 전기차 판매 증가, GM에 주로 납품하거든요. 그 헤드램프. 그래서 내용은 나쁘지 않고요. 화신도 내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낮췄지만 유럽에 진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안정적이죠, 되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섹터 시가총액 탑 14인데 테슬라, 도요타, BYD,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뭐 압도적으로 테슬라 1위, 2위가 도요타인데 지금 현대차가 여기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좀 그죠? 아무리 현대 기아가 이 정도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 합쳐서요, 그룹. 이건 좀 종합 자동차 회사인데 우버 밑에 있다는 것도 좀 포르쉐 밑에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만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르쉐, BMW, 벤츠는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프리미엄. 근데 전기차 시대에도 이들이 잘할까요? 전기차에는 저는 현대차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내연기관에서야 이 차들이 잘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뀔 텐데 우리 옛날에 피처폰 기억하시죠? 노키아가 절대 강자였죠. 모토로라 몰락해 버렸죠. 스마트폰 넘어가면서 전기차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기아한테는 기회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생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완성차 밸류체인인데 이게 부품사랑 이게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북미 인도 비중이 28.3, 현대차 기아는 30% 넘고요. SL 화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유럽 비중은 다 낮아요. 모비스는 18%, SL 화신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 타이어는 좀 안 좋죠. 타이어는 유럽 비중이 또 반대로 높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 별로 좀 이렇게 차별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지금 완성차는 오늘 안 좋았는데 부품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생산이 이제
유럽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완성차는 그놈의 피크아웃 우려 맨날 나오는, 이번에 실적 좋으면 뭐하냐, 이제 꺾일 텐데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주가 회복은 조금 더 시간 필요하지만, 아까 시총 보셨죠? 좀 너무 밑에 있죠. 그만큼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한 배경은 영국 때문이죠. 영국의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취임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더 그로스 플랜 2022 감세한 정책을 철회하겠다. 원래 10월 31일 날 공개하기로 한 거를 일부 이게 시장이 좀 급하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앞당겨서 발표를 했고요. 일단 헌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시장 안전이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세해주고 소득세율 낮추고 이거 다 철회해버렸습니다. 배당세율 인하, 뭐 쇼핑 면세 이런 것들도 다 안 하기로 해버렸고요. 기본 소득세율 인하 계획도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에너지 보장 가격도 보장제 가격을 이제 보장해서 공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도 각 가정에는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 2년간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대요.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고,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 아직 끝난 건 아니다. 10월 31일에 발표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좀 한번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아직은 100%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BOE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그 QE를 한번 했었죠. 양적 완화를. 근데 QT라는 건 그거죠. 양적 완화의 반대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일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를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 잡아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이거 한 다음에 하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하려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에 좀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트러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나온대요.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국까지 참 신경 써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세계 경제가 다 연결돼 있고, 어제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영국의 연기금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보고서에 영국의 연기금 설명해놨어요. LDI 전략이라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국은 남의 나라 얘기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업황 바닥 잡기 뭐냐면, 결국 내년 상반기가 메모리 가격 바닥이다 이 얘기예요. 내년 상반기.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 얘기고,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단일 품목으로는 제일 수요가 높은 게 스마트폰, 반도체에서. 근데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폰 메모리를 업체들이 많이 살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금 몇 년간 역성장했죠, 스마트폰이. 그럼 내년에는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년에 좀 한번 승부를 걸려면 스마트폰 메모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쌀 때 사놔야죠. 최대한 싼 가격에 사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그걸 노리는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재고 확충.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좀 메모리 가격 저점이다.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그냥 추정입니다. 이렇게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한 건 다들 아시죠. 중저가 스마트폰이 많이 안 나왔고요. 다 프리미엄. 중국이 락다운 당했고 셧다운, 저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기요금 상승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10배나 올랐대요. 유럽 가구당 평균 소득이 350 정도 된대요. 근데 월 10만원 전기료가 60만원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10만원 내던 걸 60만원 낸다고. 소비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스마트폰이 안 좋았는데 내년엔 좀 완화될 거다. 아까 그 에너지 공급 그 가격제도 이제 전기요금 좀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 공급 측면 그 수요는 좀 늘 수 있고 공급도 좀 증가해서 중저가 스마트폰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동안은 프리미엄이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줄죠. 그러면 중저가로 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면 부진했던 스마트폰 쪽에서도 중저가가 좋아지면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모리는 스마트폰 원가 20%나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쌀 때 사놓으려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 업황 좋아지면 반도체도 좋아지고 또 카메라 모듈 회사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런 회사들도 좀 회복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중국 YMTC 양쯔 메모리가 낸드를 만들었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래서 애플이 원래 전체 애플 아이폰의 40%를 이 회사 제품을 쓰려고 했나 봐요. 현재 애플 아이폰에는 SK 하이닉스랑 일본의 키옥시아 제품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악재죠. 왜냐면 삼성 거는 거의 안 들어가나 봐요. 삼성의 그 낸드 쪽은. 예. 그러니까 삼성엔 영향이 좀 제한적인데 하이닉스한테는 정말 악재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반대로 수혜를 받겠죠. 가격이 싸서 그래요. 예. 근데 결국 미국의 의회 압박, 미국 의회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애플 보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이 결국 철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끝날 이슈는 아니고 애플은 탈중국 할 수도 있어요. 애플이 부품을 중국산 제품을 다 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찝찝하니까. 그러면 반도체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OLED 디스플레이 BOE 것도 쓰거든요. 요거랑 카메라 모듈, 예, 룩스비전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 것도 또 점점 줄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아직은 몰라요. 실제 줄일지. 요게 OLED랑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아직은 규제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결정적인 포인트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한국 쪽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는 한국한테는 대형 호재죠. 네. 그리고 아이폰 부품의 경쟁 구도인데 여기 보시면 낸드, OLED, 카메라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양쯔 메모리, 그 다음에 BOE, 룩스비전, 팍스콘 요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그 예전에 애덤 스미스가 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책을 사건 이 방송을 보고 다 여러분 자유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게 아니죠. 그죠? 효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저 양쯔 메모리 걸 왜 쓰겠어요? 싸니까. 품질이 비슷한데 만약에 싸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해서 중국 거 안 쓰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어쨌든 시장 경제 논리인데 지금은 그 논리가 정치 논리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기업들한테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그렇게 흘러가니까 결국 이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인의 연구원님이 대장주의 불확실성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이브가 아무튼 가장 맏형이죠. 그분이 이제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을 해서 군대를 아마 올해 연말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순차적으로 7명이 다 갈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사이로. 그래서 가게 되면 보통 요새 1년 반 복무하나요? 예, 요새 좀 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25년 하반기에는 다 모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공백 상태를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4개 이상의 팀이 새롭게 신인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위버스란 플랫폼이 있죠. 여기에 미국, 일본 같은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입점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게임 라인업도 새롭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S가 빠진 공백을 다 메꿀 수는 없지만 일부 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메꾸려고. 그래서 이미 좀 의존도를 많이 줄여놨고요. 또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신인 걸그룹이 정말 요즘에 잘합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만 너무 많은 회사들을 막 여기저기 대형 회사들 인수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요. 방탄소년단이 빠지는 공백을 누가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메꿀 수 있는 또 새로운 아티스트를 영입해야 되는 게 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목표 주가는 좀 낮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M의 이수만 그 회장의 라이크 기획 요거 뭐 SM에서 자꾸만 돈을 가져간다 뭐 이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계약 종료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BTS의 군입대 문제가 어쨌든 이제 그냥 끝났잖아요. 불확실성. 그래서 주가에는 둘 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DL은 이제 석유화학 기업인 거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전우재 강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91,000원 제시를 했고 3분기 석유화학 이렇게 업황 안 좋은데 실적이 좋아요. 크라톤이라는 회사 있죠. 소나무에서 추출한 걸로 화장품, 향수 같은 거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그런 이제 좀 약간 독특한 석유화학 기업인데 국제유가 오르면 오히려 돈을 더 잘 벌어요. 그게 연동이 돼요. 바로바로 가격에. 천연가스랑 유가가 오르잖아요. 크라프톤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실적에 DL 쪽 실적이 다 반영이 된대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 화학 섹터는 너무 안 좋아요. 수요도 줄고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황이지만 향후 3, 4년간은 그래도 이 글로벌 공급은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추가 급락 가능성은 높진 않다. 다만 이제 수요 회복이 좀 가시화돼야 주가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서도 석유화학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DL 쪽은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는 하반기부터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물류비 꺾였죠. 실제. 그리고 판매 가격 올렸어요. 판매 단가는 오히려 올려버렸고. 그래서 물류비 꺾이고 판매가 올렸고 가격도 뭐 3에서 5% 올렸고요. 원재료 비용도 줄기 시작할 거고 3분기 이후로는. 다만 리스크는요. 유럽 매출이 좀 높아요. 요게 조금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타이어 기업들 주가 흐름은 최악을 지나서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마지막 리스크가 일단 넥센 타이어는 유럽 비중이 좀 높은 거. 어제 한국 타이어 뭐였죠? 노사 문제, 파업. 약간의 고비들은 남아 있는데 좀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워낙 빠졌잖아요. 빠지고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타이어 회사들 막 적자 보고 최악은 지나가서 주가는 견조할 텐데 다만 이제 이렇게 주가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아직은 쉽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JS&D 아시죠? 이게 이제 GS건설의 자회사고 소규모 주택 사업 하는데 이 회사가 아마 작년 12월 기억하실 거예요. LG그룹의 그 건설사를 인수했어요. 왜냐하면 LG그룹이 아마 공정거래법상 때문에 요거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LG건설을. 그래서 옛날에 이제 GS건설하고 LG를 한 몸뚱이 했잖아요. 그래서 GS건설 쪽에 이제 지분 매각을 한 건데 GS건설과 JS&D가 각각 이렇게 반반씩 아마 제가 알기로는 JS&D가 51% GS건설이 49%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만 딱 놓고 봤더니 이 회사 이름이 JCNA예요. 인수한 회사가. 이게 매출액의 64%가 LG디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JCNA 해외 법인 중에 SNA 난징 있죠. 중국 쪽에. 이게 이제 LG 엔솔이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68.7%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S&D 전체 매출 비중은 이제 연결 기준, 작년 기준입니다. 요거 인수하기 전에 주택이 38, 홈 인프루먼트 이제 36%, 부동산 운영이 한 26% 정도 이렇게 되고 아마 홈 인프루먼트는 뭐냐면 이게 GS 자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 아파트 관리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또 JS&D가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JCNA는 이번에 인수했는데 LG그룹의 패스트트랙 건설사인데 시공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냥 수주 받고 1년 내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하고 제어 가능한 클린룸. 그러니까 완벽한 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IT 공장이 주로 필요하죠.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데 필수적이죠. 디스플레이 깨끗해야 돼요. 주변 이게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LG그룹이 다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미 결정된 거를 그냥 받아서 바로
수주 받아서 만드는 거니까 원가와 이익이 보장돼 있고요. 예, 그리고 2018년 대규모 투자 마무리 이후에 연간 신규 수주액이 1.8조 원 정도였는데 이게 사실 이제 줄었어요. LG그룹의 투자를 좀 줄이면서. 근데 앞으로 5년 동안요 106조 투자하기. 올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상반기에 뭐 삼성, SK, 한화, 뭐 LG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 근데 LG가 투자하면 이게 이 회사는 수혜를 받고요. 전체 투자액 중에 그 건설 금액이 한 10%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0조 원 수주 따낼 수 있고 산술적으로 2조 원 연간.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간 수주액이 1.5조인데 앞으로 매년 2조씩을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주죠. 이거는 뭐 LG그룹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민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다 보니까 뭐 가로구역,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등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일단은 좀 수주를 더 따낼 걸로 보고 있고요. 도급공사도 있고 자체 개발도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자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 500세대 미만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지원도 해줍니다. 근데 제일 이제 이익률이 낮은 건 도급 사업. 정부가 그냥 단순하게 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하면 시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수익형 프로젝트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좀 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체 개발은 자기가 다 떠안는 거예요. 대신에 이익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자체 개발 쪽은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분양이 100%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익률이 10% 후반일 정도로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무엇보다 좀 자이S&D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매매 수요 위축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PER 3.1배고요. 아니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돼요. 연간 수주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저렴하긴 해요. PER 3배, 시총 2천억. 예. GS건설이 2조 정도 되니까 GS건설의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체, LG그룹형 설비투자, 정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에 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2천억 이상의 순연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자이 CNA는 요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LG그룹의 건설공사, 나머지 세 개는 주택개발, 홈 인프로먼트, 부동산 운영. 여기에는 휴게소 운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자이 CNA 인수하기 전에는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만만했는데 자이 CNA를 인수하고 나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대형 건설사 수주가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택은 안 해도 뭐를 하죠? 그 삼성그룹의 그런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공장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이CN에는 주택 사업은 안 하지만 이제 LG 그룹의 그 물량을 수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ER, PBR 다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 있다.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고 내용도 괜찮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샘 CNS라는 이제 기업도 있는데요. 한국 IR협의 이제 김경민 연구원, 김정은 연구원님이 쓰셨고, 다층 세라믹 기판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할 때 프로브 카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웨이퍼에 딱 부착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근데 그 가운데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품이 저 세라믹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품이죠. 요즘에 검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 어떤 반도체도 공정 중에서 검사 공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근데 이거 통과 못하면 이제 양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브카드 시장 규모는 2조 원인데 아마 세라믹 기판의 원가 비중이 20%니까 시장 규모는 한 4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이게 또 낸드 플래시가 막 이제 많이 쌌잖아요. 막 200단 이상. 나중에 제가 그 최영산 연구원님이라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당사에 근무했던 반도체 연구원님이죠. 그분이 이제 자료 쓴 걸 봤는데 600단까지 갈 거래요. 예. 그러면 한 번에 못 쌌고 두 번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낸드 이거를 딱 적층시킨 다음에 위에서 구멍 뚫어야 되는데 두 번 뚫어야 되고. 예.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소재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안 좋지만 소부장도 기회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기업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낸드가 고단화되면. 그리고 이제 다층 세라믹 기판 내부에는 그 이런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비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판을 이렇게 관통해서 빨대나 기둥 모양으로 숭숭 뚫려 있는 공간들이 있대요. 기판이 있으면 이걸 이제 뚫어버리는 거죠. 그럼 구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을 비하라고 하는데 요게 최대 40층 정도의 어떤 규모로 연결이 돼 있대요. 진짜 복잡하기도 하겠죠. 우리 눈에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단 한 개라도 불량이 있으면 저 비하가 수십만, 수백만 개 중에 제품 전체가 불량이 된대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삼성전기에 있던 걸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율이 극한적으로 요구되는 거고 무결점 기판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로부터 예전에 인수했고 YIK 아시죠? 그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웨이퍼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인 YIK가 이 회사 최대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진입 장벽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업황에 큰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요. 좀 방어형. 요새 좀 반도체 안 좋을 때 오히려 부각될 수 있고. 아무튼 상반기 영업이익이 34.85% 증가했고요. 하이닉스 설비 투자 확대 수요도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하진 않고 있어서 또 영향을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 업황은 둔화되겠지만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그렇게 큰 타격 없을 것 같고 PER은 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전환사채가 좀 많아. 이게 이 회사 단점이 전환사채가 1000만 주나 있어요. 요게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3,900원이거든요. 전환가가 5,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부담은 사실상 없어요. 아니 누가 손해보고 팔겠어요. 근데 만약에 샘 CNS 주가가 좋아서 5,400원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이상한 전환사채를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발행가가 더 높기 때문에. 다만 급등할 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요인은 꼭 생각하시되, 다만 이제 이런 거 제외하고는 되게 매력 있다. 그래서 오늘 JSND랑 샘 CNS 같은 기업들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죠. 예. 내용은 좀 괜찮다 보시고, ISC는 이제 테스트 소켓,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있죠. 웨이퍼가 제대로 만들어졌, 그게 문제 없는지 하는 게 아까 프로브 카드고, ISC가 하는 테스트 소켓은 뭐냐면 반도체 다 만든 거 후공 전까지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판에 딱 붙이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반도체를 이제 소켓에 딱 껴가지고 기판을 꽂는 거예요. 여기다 기판을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검사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테스트 소켓이고, 이 회사가 3분기 이제 별도 기준이래요. 연결 기준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별도 기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당일 주가가 막 예상치에 좀 못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6% 빠졌습니다. 사실 ISC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별도와 연결 매출액 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3분기 매출 중에 일부가 4분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업황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은 단지 예상에 못 미치니까 던진 것 같아요. 내년에 16% 이익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켓 추가 재고 조정 영향이 발생하면 추정치 하향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꺾일 수도 있고요. 업황에 따라선. 다만 상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DDR5가 드디어 내년에 본격 출하가 되고 비메모리 소켓 단가가 점점 이제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핀 타입 소켓의 매출도 확대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게 뭐 신제품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또 DDR5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되게 실적은 또 우리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라서 좀 IT 업체들이 모두 다 좀 겪고 있는 하나의 좀 진통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방 수요 외에는 중장기 방향성은 뭐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안 좋죠 요즘에. 그 영향은 좀 받고 있다. 다만 저는 ISC 같이 테스트 소켓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제품이 반도체를 만들면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또 나와요. 왜냐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대가 열리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또 다른 반도체를 사용할 거고 그러면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우호적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주가 하락에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유한타의 이수림 연구원님이 적어줬고 카메라 검사 장비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들 때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모듈이 검사해주는 회사고 자동화 검사 장비가 71% 정도 되고 서비스 및 툴킷 요게 이제 해주는 거죠. 유지 보수 이게 26. 뭐 당연히 고객사는 애플이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아무튼 LG노텍, 자화전자, 중화권 업체들한테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고, 아무튼 카메라 기능이 점점 진화할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고요. 이번 아이폰 14는 카메라 쪽이 엄청난 혁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5에는 스펙이 좀 변할 것 같고 후면에 폴디즈 그 광합중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면 노치, 뭐 손떨림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카메라가 변화가 생긴다면 하이비전은 좋겠죠. 하이비전이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또 카메라 탑재 대수가 증가하면 동사 장비 중에서 액티브 온라인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후면에 듀얼 카메라하고 3D 센싱 모듈, 우리가 AR, VR 하려면 저 3D로 된 센싱 모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매출액이 118% 늘었는데 21년도에는 저 액티브 온라인 검사 장비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신규 매출이 생겼죠. 그래서 매출이 2,700억까지 점프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애플이 AR 글래스를 내놓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기 이제 TOF 모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또 탑재가 되면 또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 신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외에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거고, AR 글래스에는 13개에서 14개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대요. 그럼 당연히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주 공장에 이미 신규 라인 증설을 진행 중이래요.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온라인 장비는 지금 올해는 좀 수요가 좀 부진했대요. 카메라 사양이 엄청 획기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화소수는 많이 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온라인 장비가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서비스랑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 좋은 게요, 마진이 좋대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2차전지 비전 검사 장비라든가, 그러니까 2차전지 검사 장비 있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웨이퍼 이송할 때 하는 그런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2차전지 패키징 검사 장비는 세방장지랑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좋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개발 중인데, 이런 게 이제 신규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성공을 하면. 이렇게 보시고, 액티브 온라인 기술이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지 센서와 렌즈 초점이 그 일치하게 이게 축을 정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화면과 실제 촬영된 결과물을 이게 각기 교정해야 되거든요. 다른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 품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요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어떤 블로그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액티브 온라인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하이비전 시스템 분석을 하신 건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와요. 정렬이 되면 그 똑같이 나오는 거죠. 화면하고 이게 실제 우리가 출력하는 게. 그래서 요거를 액티브 온라인 장비고 화소수가 증가하고 카메라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이것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자동차용으로도 이제 카메라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인데, 아무튼 올해는 안 좋았어요. 올해는 실적도 요게 생각보다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카메라 아이폰 13과 14인데 다 비슷해요. 근데 화소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요걸로 좀 넘어갔고, 이 앞에 구멍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내년엔 더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보고서는 다 했고요. 제가 장 끝나고 이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보시면 오후에 갑자기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쭉 밀리다가, 이 한번 분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쭉 빠졌다 갑자기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이유가 좀 있어요. 아마 궁금하시겠지만, 그 갑자기 이제 증시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릴 때는 그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팔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나 IT를 좀 힘없이 밀렸는데, 갑자기 장중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1월 전이면.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영국 문제랑 에너지 문제 두 개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임 재무장관이 사과를 하면서 그 감세원 철회 발표를 이미 했고, 또 영국의 BOE가 뭐 문제 생기면 계속 개입하겠다, 채권에 해주겠다. 연기금,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연기금의 문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 발생해, 그러면 사줄게.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계속 되는 데다가, 또 한 가지가 유럽의 제일 문제가 좀, 아무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인데, 전기요금 올라가고, 예,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거 해결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그 뉴스를 이제 바탕으로 깔면서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코스닥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오늘 급등세 보였죠. 한 2% 이상. 뭐 똑같죠. 분 모습 자체는.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일본도 올라갔고, 대만도 모처럼 반등을 해줬고요.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분위기들은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올라갔을 때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이유가 좀 명확히 있잖아요. 네, 유럽의 리스크 좀 해결 기미 이런 건데, 뭐 제발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유럽의 좀 지긋지긋한 에너지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도 숨을 쉬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오늘 맞물려 가지고 증시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결국 오늘도 샀습니다. 12일째 아침엔 팔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사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보이시죠? 분위기 바꿔버려 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주식을 같이 샀습니다. 사실 오늘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팔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섹터들을 골고루 매수를 좀 해줬고,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샀는데, 기관 투자들은 주로 게임주, 인터넷 이런 걸 좀 샀고, 전기전자는 오늘 같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면 조선주죠. 오늘 조선주를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주 좀 팔고, 다른 섹터를 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진 섹터를 위주로 담아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원숭이 두창은 왜 올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어디 전염병 또 나왔나요?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의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위메이드, 뭐 로블록스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가 움직여 버린 거죠. 그동안 또 많이도 빠졌겠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의 날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고 뭐 다행이죠. 야놀자 관련주, 오늘 바이오주, 그리고 건설주가 하루 만에 급등했어요. 그죠? 어제는 폭락. 어제 그
뭐였죠? 그 네옴시티 뭐 왕세자 안 온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게임주 다 좋았고 백신주 좋았고 NFT 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기업들 다 좋았고 오늘 뭐 누가 뭐래도 메타버스의 날이었죠. 뭐 자이언트 스텝 네 아침보단 좀 빠졌고요. 뉴프렉스도 올라왔네요. 뉴프렉스는 이제 VR, AR 뭐 이런 쪽에도 속해 있는데 반등했고 오늘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근데 완성차보다는 여기 보시면 부품주가 다 급등했죠.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이 유럽에서 정상화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보고서 봤죠. 이문영 연구원님 보고서. 거기에 따르면 지금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을 거다. 자동차 생산이 줄 거다. 근데 그 가설이 깨져버려요. 만약에 마크롱 대통령의 말이 맞으면 에너지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 유럽의 전기요금이 빠질 거고 차 생산이 정상화됩니다. 그럼 부품주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품주는 역으로 급등을 했고 특히 현대모비스가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벤츠 전기차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있나 봐요. 공 수주 따냈다. 벤츠 전기차에 뭐 이런 샤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그런 뭐 뉴스가 아까 언론상으로 하나 보도 그러니까 벤츠의 4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수주했다. 이런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프론트 샤시, 리어 샤시 공급했고 알라바마 인근 공장에서 뭐 이걸 통해서 대응한다. 또 뭐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단독 보도긴 한데 하나솔루션은 스페인 대규모 태양광 사업 뭐 수주 초읽기 들어갔다. 이건 초읽기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하고 SK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있죠. 여기에 뭐 수조 원대 뭐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공시가 떴는데 뭐 완전 부인 공시는 아닌데 그냥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갖가지 좀 좋은 그런 뉴스들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AR 관련주, 모바일 컨텐츠, 미용 오늘 다 좋았어요. 분위기들. 인터넷 대표적인 네이버도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17만원 넘어섰고 광고 관련 기업들도 나스미디어 아시죠? 그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스미디어가 이제 그 광고 그거 해주는 회사로 선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새 나스미디어 좋은데 흥분해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2만원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지금 뒤늦게 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지주 태양광 쪽도 오늘 좋았고 OCI가 오랜만에 많이 가고 하나솔루션도 급등했습니다. 아마 그런 언론 보도 때문인 것 같아요. 여행주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이 장비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럼 장비들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또 우리 장비주도 지난주에 싹 한번 공부해봤죠. 하나증권의 보고서 통해서 한번 해봤고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선주가 유럽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조선주한테는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 그 수혜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빠졌고 그런 좀 이슈들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 아무래도 히토류 쪽은 그 미중 갈등 때문에 며칠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2차 전지 제조사는 오늘 조금 부진했어요. 오늘 왜냐면 LG엔솔이 좀 부진해가지고 반도체도 좀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약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대표주 2차 전지, 히토류, 조선주들 일부 이쪽은 좀 주가가 약간 조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뉴스 찾아보니까 현대비포조선은 아마 파업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빠졌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노조에서 파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소 미포 노조가 교섭 중단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비를 회사가 내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하여튼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방금 나온 뉴스인데 TSMC가 3나노 양산이 연기됐대요. 이러면 삼성이 앞서가요. 3나노는 이미 삼성은 양산을 했어요. 고객사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뭐 좀 다급해지겠죠. TSMC에만 이제 목맬 수가 없으니까. 저런 뉴스는 뭐 삼성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되게 희한하게 좋은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래에 아시겠지만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좋은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 뉴스예요. 제가 오늘 나쁜 뉴스 전해드린 거 아까 현대미포, 파워미 얘기 뭐 그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주식 투자 재밌죠. 뭐 이런 날만 있으면.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빠진 거 생각하면. 오늘 이제 한번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가장 일단 많이 오른 거는 위메이드, 로블록스 효과, NC, SL, 자동차 부품 회사죠. 포스코 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LG화학, 또 두산, 한샘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IS동서, 현대위아, DLENC, LS도 많이 올랐습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이거죠. 왜 오늘 올랐냐면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우리 보고서로 공부했잖아요. 김현수 연구원님이 계속 썼던 거. 유럽의 전기 그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유럽 비중이 높은 회사들 괜찮다. 그게 어느 기업들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 SKI테크놀로지, 뭐 SKC도 있을 거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 뭐 SK 뭐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유럽 비중 높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좋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전체한테도 다 좋아요. 일단 아직은 유럽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건 한국의 2차 전지 밸류 체인한테 상당한 좀 호재가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좀 많이 빠진 게 동박 기업들이죠. 뭐 솔루스나 이쪽에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크래프텐도 올랐고, 만도, GS건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현대모비스, 뭐 현대백화점도 많이 올랐고요. 진짜 오랜만에 다들 많이 급등했네요. WCP. 그리고 SBB테크라고 혹시 그 청해 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어제 상장했더라고요. 역시 그 공모가 대비 더블 나왔어요. 뭐 이미 예고돼 있었죠. 이게 우리 그 1000대1 넘어간 기업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신라젠. 뭐 신라젠이 최근에 워낙 올라서 그렇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실적 좋던데요. 근데 왜 빠진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2분기, 3분기. 제가 아까 잠깐 확인해 봤는데, 좋은데도 빠졌어요. 아마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그런가요? 그냥 미리 올랐죠, 아마.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덜 빠졌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적 좋아도 좀 선반영했다, 요런 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빠졌고, 현대미포나 아까 파워부려, 성일하이텍은 뭐 워낙 올랐었고요. 요런 이제 몇몇 기업 빼고는 뭐 대부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좋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어제 있었던 건데요. 그 내부자 매수만 있어서 KG케미칼은 대표이사가 2.7억 정도 샀고, 참고로 이 자료들은 그 정선비님 아시죠? 블로거 중에 정선비, 그분 블로그를 좀 참고해서 제가 좀 몇 개만 추려봤고요. KG케미칼은 아무튼 이제 비료회사고, 하나제약도 이게 뭐더라, 마취제 만드는 회사였나? 아무튼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회사 내용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병원 본부장님이 한 1.1억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우기술은 다우기술 회장님이 5천만 원 규모 이제 했고, 알체라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유명하죠.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메타버스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6천만 원 규모로 장내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그 조성래 회장, 제가 이 앞에 그걸 빼먹었네요. 조성래 회장님이 975주를 31만 원에 일단 장내 매수해서 한 3억 정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시가 있으니까 공시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좀 잘 좀 이어져서 11월까지 좀 연결되면 뭐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해드렸네요. 제가 오랜만에 기업들도 그렇고 뭐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내일은 이제 오전에 10시에 그 10시 10분에 그거 있죠. 예, 그 라이브 있으니까 미리 올려주신 댓글 이런 거 보면서 뭐 라이브 시간에 또 상담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오전에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